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대 트렌드를 분석할 때 자주 가던 곳 중에 하나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올해도 20대 트렌드를 정리한 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선정한 2020 밀레니얼 Z세대 트렌드 키워드 5가지는 다만추 세대, 후렌드, 선치력, 판플레이, 클라우드 소비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다만추 세대, 후렌드 같은 단어들이 좀 생소해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만추 세대입니다. 다만추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기존에 쓰이던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인민추, 인위적인 만남 추구처럼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될 수 있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탐색하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는 세대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취미를,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직업은 여러 개일수록 좋으며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공식을 벗어나 새로운 가족 형태를 공감합니다. 다만추 세대를 통하여 책에서 예측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삶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케팅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후렌드입니다. 후렌드는 후와 프렌드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불필요한 인맥 관리와 관계 맺기에 건태로움을 느낀 이들은 끈끈한 관계도 좋지만 이런 친구를 찾기도 힘들고 관계를 이어나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휘발적인 관계에 만족합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처음 만나는 누군가와도 서슴없이 소통합니다. 틱톡, 인싸놀이나 그 아이폰의 기능 중 하나인 에어드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렌드를 통해 책에서 예측하는 것은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들의 스토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스토리 기능은 몇 시간 그리고 며칠 후에 사라지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업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세로형 영상이 뜬다고 합니다. 직관적이면서 짧은 분량의 완결된 기획 콘텐츠가 가볍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 번째는 선치력입니다. 선치력은 먼저 선과 착할 선에 취하는 능력을 붙인 단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는 경험을 했고 이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소신 태클을 거는 화이트 불편러로서, 그리고 작은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일상에서도 소신을 표현하는 소피커로서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높고 소소한 표현을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관심이 많고 개개인의 참여가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을 했기에 작지만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밌는 부분은 혼내주자라는 응원 문화가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착한 일을 한 업체에 대해 감히 이런 착한 일을 하다니 매출이 올라와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뭐 이런 거나 더 바빠봐야 정신 차리실 분이군요, 먹어서 혼내줘야겠네요 처럼 선행에 대해 혼내주자 문화는 감동적이면서도 그들의 참여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판플레이입니다. 판플레이는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논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페이스북에 지저분한 방 사진을 올리면 댓글로 더 더러운 내 방 사진을 첨부한 댓글을 게재합니다.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한술 더 떠서 직접 참여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크고 작은 판을 만들고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그저 재밌으면 되고 참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현상의 예시로 더러운 자취방 선발대회라든지 엘사 얼굴 그리기 대회, CGV의 VGC 복홈 이벤트에 대한 인증샷 등이 있습니다. 이 VGC 복홈 이벤트는 만우절날 CGV에서 진행한 이벤트인데 팝콘 용기에
담은 콜라 한 잔, 그리고 콜라 용기에 담은 팝콘 2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판플레이를 통하여 책에서는 이들의 판에는 공식이 있는데 재밌게, 장벽은 낮게, 참여는 단순하게 입니다. 어떤 마케팅이기도 하면서 콘텐츠여야 이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클라우드 소비입니다. 이들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소유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선택적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는 잠시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서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기를 원하는데 마치 클라우드처럼 비슷하다 해서 클라우드 소비입니다. 필요한 것은 확실히 더하고 아닌 것은 가차없이 덜어내고 남는 잉여는 공유로 돌리며 궁극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세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1 조각의 수박 가격이 수박 한 통의 4분의 1보다 훨씬 비싸더라도 이들은 조각 수박을 삽니다. 수박을 사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남는 잉여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데 수박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번거로움, 그리고 욕심내서 구매한 수박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릴 때의 현타와 스트레스, 이런 요소들이 조각 수박을 선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 책 내용의 100분의 1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예시들이 많은데 20대 트렌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